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괜찮아 안 죽어 이고요. 저자는 김시영,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5개의 소생기록,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나와 당신의 소생기록지, 소생기록 첫 번째의 제목은 거리두기, 소생기록 두 번째의 제목은 인정하기, 소생기록 세 번째의 제목은 적응하기, 소생기록 네 번째의 제목은 균형 잡기, 소생기록 다섯 번째의 기록은 응답하기, 그리고 에필로그의 제목은 사실 나는 괜찮지 않다입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와 당신의 소생기록지. 세상엔 참 희한하고 별스러운 일이 많지만 나의 잡다한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니 아직도 신기할 따름이다. 게다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하다. 그저 썼던 글을 모아 출판사에 전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조용히 꾸짖으며 비문과 씨름하고 있는 출판사 팀장님으로부터 쌤, 프롤로그 쓰셔야죠 라는 연락을 받았다. 할 말은 이미 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다. 결국 내가 쓴 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읽고 또 읽어 이제 외울 지경인 원고를 천천히 다시 훑는다. 고쳐야 할 부분이나 눈에 걸리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읽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는지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나고 코끝이 찡하다. 그렇게 혼자 감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빽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여기 좀 와봐. 뭔가 큰일인가 싶어 나와 직원들은 일제히 병원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간다. 병원을 올라오는 계단 중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단골 할매가 보인다. 한 직원이 서둘러 할매에게 다가가자 이 할매 기다렸다는 듯 소리친다. 아, 이것 좀 들고 가. 무거워 뒤지겠네. 그러고는 계단에 내려놓았던 검은 비닐봉지 서너 개를 발로 쓱 민다. 할매와 무거운 비닐봉지, 나와 직원들이 엉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병원으로 들어온다. 대기실에 앉아 겨우 숨을 고른 할매가 뜬금없는 감나무 자랑을 시작한다. 그제야 검은 비닐봉지의 정체를 눈치채고는 살짝 열어보니 역시나 단단한 감이 한가득 들어있다. 할매는 지금은 감이 떫어 절대 못 먹으니 맛이라도 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란다. 바구니에 잘 늘어놓으면 홍시가 되니 말랑해질 때까지 한참 놔두란다. 이런 우라질, 계단 올라오느라 힘들어 숨 넘어가겠네. 한 봉다리씩 갖고 가서들 먹어. 자기 할 말을 다한 할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열고 나간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냐고 묻는 나를 뒤로 한 채 할매는 손을 휘저으며 계단 아래로 그리고 건물 밖으로 사라진다. 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틈도 주지 않고 또 그렇게 쌩하니 가버린다. 저리도 빠르게 뛰듯이 훌쩍 길을 건너는 걸 보니 숨 넘어가겠다는 말이 진짜였던가 싶다. 하도 꽁꽁 묶어놔서 잘 풀어지지도 않는 비닐봉지를 책상 구석에 놔두고 다시 원고를 보려는데 시선이 자꾸만 비닐봉지에 가 닿는다.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은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하던 내게 안정감보다 지루함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루틴한 일상이 절대 반복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의학을 전공했고
덕분에 근무 형태부터 일의 내용까지 보편적인 의사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었다. 늘 극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참 바쁘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살리지 못한 숱한 생명에 괴로웠고 가끔 운 좋게 살아나준 생명에게는 한없이 고마웠다. 이런저런 사연과 상황이 10년 전 나를 이 동네, 이 작고 조용한 진료실로 끌어다 놨다. 그런데 10여 년간 응급실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축적되었던 아드레날린은 그저 집에서 좀 쉬면 좋아질 할매들의 콧물 감기를 상대하기엔 너무 과한 것이었나 보다. 평화롭다 못해 적막할 지경인 동네 의원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니 조금은 우울했고 약간은 허무했으며 무척이나 심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 좌절과 무기력은 쉬지 않고 내게 그냥 도망쳐 라고 속삭였다. 시간은 참 성실하고 독한 놈이어서 시름시름 다 죽어가던 내 멱살을 잡아 끌고 끝내 지금 여기에 붙잡아 놓았다. 나는 어느새 저 할매 집 마당에 있다는 감나무는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라고 상상하는 일 따위에 익숙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매가 놓고 간 감 봉지를 보며 감을 이렇게나 많이 딴 걸 보면 작은 나무는 아닐 텐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다시 계단을 올라온다. 아, 왜요? 또 숨차다는 양반이. 아유, 그게 길을 건너 버스를 기다리다 깜빡 잊고 말을 안 한 게 생각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할매.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매는 감을 절대로 눕혀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감 꼭지를 아래로 가게 세워놓아야 예쁘고 맛난 홍시가 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옆으로 눕혀놓으면 썩어. 저 우라질 계단을 다시 내려가면서 할매는 기어코 한 번 더 소리를 지른다. 메아리처럼 온 복도를 울린 할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돌아 내 귀와 가슴으로 들어온다. 문득 응급실에서 쓰던 소생 기록지가 떠오른다. 어떻게 하다가 숨이 멎었고 어떤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며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한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낸 과정을 적은 기록. 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급박한 소생술 중에는 글씨 하나 쓸 여유도 없기에 살아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나 잠시 숨을 돌리고 정리하던 소생 기록지가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한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 살기가 녹록치 않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안 죽어 라는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라고 믿었다. 그렇게 제한된 결론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끊임없이 벽을 쌓는 동안 세상은 더욱 넓어졌고 나는 점점 좁아지는 틈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나를 살려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게서 괜찮아 안 죽어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힘들어 죽겠다는 말로 나를 흔들어 깨웠고 마침내 우리 죽지 말고 같이 살아가자며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글들은 죽을 듯 나락으로 떨어지던 나를 살려낸 내 사람들이 나를 시켜 써놓은 소생 기록인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생명들에 연결된 온갖 모니터가 내지르던 삑삑거리는 불협화음 대신에 홍시를 만드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비법을 듣고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지팡이 소리를 듣고 흔히 걸리는 감기에도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는 소리를 듣고 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뭐라고?
라는 소리를 끝없이 듣고 있다. 일하면서 듣는 소리는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살려내고 있으며 살려내고 싶다. 그게 심장이든 홍시든 할매들의 정신줄이든 결국 내 자신이든 뭐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김시영. 첫 번째 소생기록 거리두기. 첫 번째 이야기 붕어빵. 나이가 들면서 시원찮은 구석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눈도 흐려지고 귀도 가물가물해지고 이도 약해지고 허벅지 굵기도 점점 슬림해진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있는 그대로 힘들어하거나 애쓰지 않고 받아들이면 좋을 테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짠해지기도 한다. 세수하다가 턱에 하얀 먼지가 묻은 게 보여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먼지가 아니라 흰 턱수염임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휴대전화에 작은 글씨를 보려고 나도 모르게 전화기 잡은 손을 눈에서 한 뼘쯤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랬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나에게 물 마시러 주방에 가던 딸아이가 밤도 늦었는데 볼륨 좀 줄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그랬다. 잠시 서글프지만 어쩔 수 있나, 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턱의 흰 수염은 먼지가 아니니 애써 닦을 필요 없이 면도기로 잘 깎으면 그만이고, 눈은 아직 돋보기를 써야 할 수준은 아니니 휴대전화 글자 크기를 2단계 정도 키우면 그만이고, 나름 조용하게 본다고 보는데 TV 볼륨이 가족에게 방해가 된다면 헤드폰을 끼면 될 일이다. 그렇게 나이 먹으며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보다 수십 년 먼저 노화 과정을 시작한 선배들과의 생활은 또 다른 이야기다. 진료라는 것, 특히 동네 의원에서의 진료는 대화가 거의 전부다. 환자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말하고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묻는다. 그리고 의사의 질문에 환자가 다시 대답하는 이 반복 과정이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라지만 진료의 기본인 문지는 여전히 꼭 필요하다.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예전과 비교해 TV 볼륨을 조금 키우면 그만인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노화가 진행 중인 인생 선배들과 이 중요한 문진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 평소 TV 볼륨보다 몇 배나 높인 볼륨으로 또박또박 말해야 할 때가 많다. 그렇게라도 해서 대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조차도 되지 않으면 나는 책상 구석에 모아놓은 이면지를 집어들고 사인펜으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써내려간다. 이조차도 먹히지 않으면 손이 바빠진다. 온갖 손짓으로 질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빌어먹을 보청기를 안 끼고 와서 결국 내 목을 쉬게 만든 할매가 있다. 겨우 진료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이 할매 내 손을 잡더니 미안하단다. 다음엔 보청기를 꼭 끼고 오겠다며 거듭 사과를 한다. 나는 그런 할매를 다시 의자에 앉힌다. 목이 아파 더는 큰 소리로 말을 할 수 없던 나는 결국 이면지와 사인펜을 집어든다. 이 할매는 눈도 침침해서 글씨도 진짜 크게 써야 한다. 할매, 차가 쌩쌩 다니고 골목에 오토바이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소리 못 듣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요. 불편해도 꼭 보청기 끼고 다녀요. 라고 길게 쓰고 싶지만 실제 종이에 쓴 것은 차, 오토바이, 꽝, 사고, 다쳐, 보청기, 꼭 7단어가 전부다.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지만 할매는 눈을 꿈뻑꿈뻑거리며 이면지를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알았다며 내 어깨를 토닥토닥하고는 진료실을 나간다.